지방의회 의장단과 지역신문 기자가 공짜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협의회 회장 기관인 장수군은 국외 연수를 포함해 협의회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꽃게잡이가 한창인 서해안에서 바다에 쳐놓은 그물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잦아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난 전주 완산학원에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등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정부 지원이 없고 다른 지역과의 협력도 기대하기 힘들어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호화 국외연수 단순히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방의회 의장단과 일부 지역신문 기자가 시군이 낸 부담금으로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올해 섬진강협의회 회장 기관인 장수군은 그동안 JTBC가 집중 보도한 국외 연수와 협의회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유럽으로 6박 8일 동안 연수를 갔습니다. 협의회 회원인 11개 시군에서 모두 28명이 갔는데 이 가운데 11명은 시군의회 의원들입니다. 11개 시군의회에서 1명씩 의장이나 부의장이 참가했습니다. 비용은 1인당 445만 원씩 시군들이 낸 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갔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의원은 의회비로 공무상 국외 연수를 가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단체장하고 의장들이 경련으로 모임에 거기서 예산으로 갔을 거예요. 혹시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걸 왜 불법이에요, 그게? 의원들의 공짜 연수는 지난 2010년부터 9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당사자들은 떻떳합니다. 일정을 보니까 관광지 방문 이런 게 있던데 지나가다가 보내는 있으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관행이 그래왔는데 2013년엔 심지어 모 지역 신문 기자들도 협의회 부담금으로 연수를 따라갔습니다. 협의회에서 부담 경비 이외에 지배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기로 했는데 사실 자부담 그렇게 별로 없어갖고. 그러면 협의회 부담금으로 가셨다는 건가요? 네. 협의회 회장 기관인 장수군은 올해 연수 계획이 황제 연수이자 공무원 여비 규정도 어겼다는 JTBC 보도에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나아가 부담금 집행 등 협의회 운영 방식을 전주방송과 국민권익위 권고에 맞춰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무사항 중에 하나가 일단 회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기총회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할 계획입니다. 세금을 쓰면서도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 21일 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서해 바다에선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쳐놓은 그물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잦아서 부안의 꽃게잡이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대형 어선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안 가력도항 앞바다, 꽃게를 잡기 위해 어민들이 그물을 쳐놓은 곳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부표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보이는 부표들은 잘려나간 채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어민들은 보통 이런 그물을 5일에서 7일 정도 바다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물들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꽃게를 건지러 나간 어민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꽃게를 잡기는커녕 사라진 그물에 이중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게 통째로 없어져요. 깃발까지 모두 다. 그리고 거기에 이 그물값만 해도 예를 들어 18만 원, 23만 원 가는데 10폭이면 근데 꽃게까지 다 없어져요. 그물값까지 하면 거의 돈 100만 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민들은 그물을 끌고 다니는 방식 등으로 조합하는 대형 어선들로 인해
그물이 잘려나가거나 고의로 파손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고래들은 둘러싸가지고 두 배가 쌍끌이를 해요. 쌍끌이를 하니까 그 걸 안에 밑에 있는 거는 다 작살나는 거죠. 어민들은 해경과 부안군에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합니다. 와서 배를 확인했다는데 없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민들이 와서 분명히 그 배가 긋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해주니까 너무 어민은 입장으로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꽃게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는 다음 달 중순까지. 꽃게는 잡지 못한 채 그물만 잃어버리는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횡령과 채용 비리 등이 드러난 전주 완산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관선 이사들을 파견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교사 징계와 학과 개편, 새로운 교장 선임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완산중과 완산여고 재단인 완산학원 이사회를 한 달 전 해체했습니다.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대신 관선이사를 파견해 이사회를 새로 꾸립니다. 관선이사는 교육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등 8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9월 중에 시급하게 그 임시이사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이런 시급한 당면과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관선이사회가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의 징계와 함께 상업계인 완산여고의 학과 개편, 완산중의 교장, 교감 공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관리자인 지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먼저 자리에 배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이사회 정관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을 학교 구성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교사가 원하는 또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 꾸리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교육 자체를 통한 학내 민주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전북교육청은 새로운 이사회가 가동되면 검찰 수사 등으로 중단했던 감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의 협력도 기대하기 힘들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백제의 궁성터로 추정되는 전주 동고산성. 왕도인 전주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남고산성. 지금까지 전주에서 확인된 후백제 유적은 34곳에 이릅니다.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심층 연구하고 복원 사업을 뒷받침하게 될 후백제 학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학계와 문화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여해 1년에 한 차례씩 정기 학술 대회를 열고 2차례 연구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땅 속에 있는 후백제를 다시 발굴하고 조사 연구해서 후백제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는. 하지만 학회의 연구 활동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백제 관련 국가지정 문화재가 없고 전문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후백제 영역이었던 충청과 광주 전남, 그리고 태봉의 왕도였던 철원 등 다른 지역과의 연계 활동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백제사나 가야사처럼 협력 활동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미흡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하는 이러한 발굴이라든가 발굴에 나와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학회가 같이 함으로써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회 활동이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발굴과 복원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올해 전주시의 후백제 관련 사업비가 1억 4천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해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가 한농대 분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현수 장관 후보자는 한농대 분교 설치의 입장을 묻는 대한정치연대 김종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여기에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농대가 나뉘면 농생명 복합도시의 취지에 역행하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게 필요해도 전북이 제일 장점이 많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주 향로산 정상에 추진되고 있는 33m 태권브이 조형물이 논란을 빚자 무주군이 사업의 재검토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은 33m 태권브이 조형물을 포함한 72억 원 규모의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빠른 시일 안에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사업 부지의 위치와 군의회, 무주군 주민들의 여론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주군은 2020년까지 420m 향로산 정상 7,000제곱미터에 태권브이 조형물과 스카이워크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올해로 100번째를 맞은 체전을 빛낼 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지난해에는 아쉬웠지만 전통 강호로 재도약을 노리는 익산시청 펜싱팀을 정원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도 없이 찌르고 배웠지만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점수 등에 불이 들어올 때마다 얻는 쾌감은 검을 든 자들만의 몫입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고 쉼없이 헐떡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 지난해 전국체전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금 하나, 은 셋. 어느 팀도 쉽사리 넘보지 못했는데 어느새 뒤를 밟혔습니다. 작년에 우승을 했다면 저희가 3연패를 달성하는 거였는데 안타깝게 준우승을 하는 바람에 올해 들어 출전한 국내외 대회에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통 강호로의 복귀. 이번 체전에서는 그 결실을 반드시 맺을 각오뿐입니다. 목표는 1등이고요. 예, 저희 개인전에서도 꼭 1등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기대감을 한껏 드높입니다. 저는 언제나 선수들에게 1등 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저 자신조차 항상 1등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훈련장에 우렁찬 기합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태국과 대만, 몽골, 뉴질랜드가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최지는 오는 10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생활체육 분야의 국제 종합경기 대회로 70개 나라에서 13,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농기계를 생산하는 LS엠트론이 완주 테크노밸리에 75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LS엠트론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 16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750억 원을 투자해 트랙터 주행시험장과 연구소, 트랙터 생산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LS엠트론은 1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어 신규 투자가 전북에 이루어진다면 도내 농기계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제품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72개 초등학교 1학년생 1,100여 명에게 지원했던 무상 우유급식을 다음 달부터 109개 초등학교 2,250명으로 확대하고 22개 중고등학교 학생 2,300명에게 발효유와 치즈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익산과 고창, 임실 3개 시군이며 초등학생은 주 5회, 중고등학생은 주 3회에 걸쳐 지원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치안 활동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금융기관과 편의점 등의 범죄 예방과 대처 요령 등을 홍보하고 범죄 취약 지역에는 경찰은 물론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6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62살 김모 씨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7, 80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완주 27도, 진안 25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